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헬로우 이슈토크에서는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상반기 지역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3기 이 계양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있는 계양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3년의 임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아마 1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 3년을 여쭤보기에는 좀 다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는 최근에 그 세 번째 구청장으로서 기대했던 계획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3년 정도 지났거든요. 뭔가 계획했던 대로 지나온 3년이었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참 11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취임하면서 우리 계양을 살고 싶고 이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 문화, 경제, 복지, 안전, 소통, 또 환경까지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온 결과 뭐 좋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우리 계양이 계양 3기 신도시와 또 서운산업단지, 계영산업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일자리가 없었던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도시였었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찾아서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난 행정에서 기대했던 것들 가장 큰 성과로 일자리나 이런 정책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운산업단지를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고요. 네. 또 계양산업단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계양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가장 성과로 치면은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입니다. 예. 그 국가사적을 지정받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네.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계양에 있는 문화재 위상이라든가 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계양산성 박물관이 저희가 이제 올해 계양정명 806년입니다. 네. 800년 이상을 가진 구에서 박물관이 하나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해서 그 박물관이 작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성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계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면 예. 참 많은 구민들하고 함께 더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일자리 중에 지금 계양산업단지도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서운산업단지에 의해서 큰 기대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면적은 한 7만 5천 평 정도 되고요. 2017년서부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을 해서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끝나 있고요. 올 6월 23일 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아마 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죠. 내년에 저희가 보상과 분양과 또 착공을 아마 전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일자리부터 해서 뭔가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그동안은 참 쉽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행정 절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된 뭐 국토부라든가 인천시라든가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일을 저희가 또 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시간을 더 거슬러서 보면 이 배드타운이라는 예. 참 앞에 듣기 싫은 예. 그런 수식어가 한동안 있었던 게 계양구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오명을 어떻게 네.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해결책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밖에 예.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혹시 아직 그 아쉬움이라든가 뭔가 그 과정에서 그런 것도 갖고 계십니까? 뭐 11년 동안 해오면서 예. 그 아쉬움이 있다고 보면은 저희 계양구가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이 54%입니다. 네. 그 54%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 가지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때문에 서운산단을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도 일부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네.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에 좀 부딪혀서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양산성을 국가사적까지 지정받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재임 중에 좀 보건 정비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 정비 계획을 올 4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성벽이라든가 또 동문, 네. 서문 또 그쪽에 집수정 모든 그런 부분들을 복원하는데 아마 한 2035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잘 준비해서 후임구청장이 잘 복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양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롯데 골프장 얘기가 많이 있었지 오래 않습니까?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골프장 부지를 이제 다 폐지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부권에 인천대공원이 있듯이 네. 우리 북부권에는 계양산 쪽에 그 북부권 대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지금 그쪽 방향으로 자연 네. 공원으로 지금 용역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또한 그 과정에 다 기억이 나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참, 예. 어쨌든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양 테크노밸리가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에 비교해서 자동용지 비율이 높다. 이런 예. 기사도 나왔고 기대감을 더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 효과도 당연히 기대를 하게 하는데 예. 어떤 기대 효과를 갖고 계십니까? 전체 면적이 101만 평입니다. 101만 평 중에 자정용지로 약 22만 평, 네. 22%죠.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사실은 정보통신 분야라든가 최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하냐가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이제 직접적인 네. 효과는 한 6,4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2, 3조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고용 유발 효과는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양 신도시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한 17,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획 인구가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지금 계양구에 이런 청사진이 나와 있다는 게 인접 도시에는 이제 대장 신도시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 계획이 있고 예. 또 먼저 들어선 마곡지구도 있고 예, 아마 수도권 서부지구의 어떤 중심의 큰 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대 때문에 더 궁금한 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신도시가 생기면요. 이건 청장님도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원도심에 대한 양극화 걱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도심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신도시가 네. 들어오면은 원도심의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는 익히 벌써 원도심에 대한 네. 도시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재개발 재건축이 한 10,000세대 이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세대라든가 또 일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네, 우리가 주민이 사는데 왜 그쪽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불편한 부분이죠. 네. 주차 문제, 그 다음에 방법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네. 원도심이 슬럼화될 수 없다는 거, 될 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예. 잘 파악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서부터 시작했던 도시 재생 사업 조성동에 네. 현재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요. 뭐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므로써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네. 지금 한 5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도 상당히 살기가 편하구나. 네. 굳이 아파트에 가서 살 필요 없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도심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그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잘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저희가 5월 달인가요? 그 계양구 미래 발전 계획이라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문제가 뭔지 또 네. 원도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은 예.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예. 도시로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반가운 소식을 또 자리에서 좀 듣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원도심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인천시 차원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이런 별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지역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현안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성장 동력이 뭐 신도시나 개발 쪽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경인 아라뱃길이 이미 이제 우리 곁에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 고민이 있었고 뭐 더불어 관광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발전이 함께 돼야 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경인 아라뱃길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물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류 기능은 이제는 거의 상실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양은 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서구나 김포는 그 물류 단지가 있고 네. 계양은 물길만 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수자원공사 또 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계양에 뭐 이왕 물길이 났으면은 이것을 단절된 부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 갈 것인가 만들어 갈 것인가를 네. 서로 고민해야 된다.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인천시에서 우리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지구, 계양 역세권이죠. 계양역이 네. 있는데 장기지구, 상야지구 네. 용역을 해서 이제 그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현재 용역만 해놨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상기 신도시가 확정 발표되고 진행함으로써 네. 그 지역도 이제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은 좋은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경인 아라뱃길을 이제 관광 레저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인천시와 뭐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 그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용역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계양산과 또 연계된 그런 관광 자원도 또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더불어 이제 GTX-T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도 지금 이제 개항을 지나는 정거장이 있는 계획으로 국토부가 현재 밝히고 있거든요. 예. 자, 이것도 시너지가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양 신도시를 계획할 적에 철도망이 없었습니다. 네. 슈퍼 BRT라고 그래서 네. BRT로만 예. 교통망이 돼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대장동까지 연결된 그 예. 홍대에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저 박촌역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안을 예. 국토부에 이제 저희가 네.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철도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뭐 반갑게도 이제 경인 아라뱃길에 인접해 있는 계양역 쪽의 정거장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GTX 역에 들어설 라인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린 질문이었고요. 자, 계양구 지난 성과 말씀하실 때 계양산성 복원, 또 국가사적 지정, 박물관 건립 이야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다시 묻고 싶어요. 왜 이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문화적 가치를 좀 공감해야 하는지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부터 네. 조선시대까지 그 역사적인 그 시대를 아우르는 네. 그런 성곽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상당히 저는 높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받는데도 예.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받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그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아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35년까지 보건 정비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혼과 또 역사가 담겨 있는 또 우리 조상들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잘 보존함으로써 그 우리 역사 인식을 더 높일 수 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접 지역에 지난해 가을이었던가요? 예. 그 삼국시대였는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유물 발견해서 조사도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었었고 예. 뭔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사 가치에 대한 근거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을 10차 발굴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발굴 지점마다 삼국시대 유물도 나오고요. 통일신라시대 유물도 나오고 예. 백제시대 유물도 나오고 또 조선시대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네. 그 역사적으로 각 그 시대마다 그 유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더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양산에 이제 산길 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등산을 가시면 또 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방역 상황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청장님, 지금 그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예. 또 가깝게는 부천과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계양구 확진자 상황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네. 오기 전에 네, 계양구청에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검사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쓰신 거를 보면서 참 네. 답답했습니다. 예, 우리 계양구가 어제까지 확진자가 총 679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은 예, 구민 수가 13만 3천 명 정도가 받으셨는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는 우리 계양구만 방역을 한다고 그 방역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 전체가 네, 같이 합심해서 서로가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각자가 내 네. 방역을 마스크 쓰고 또 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지만이 네, 이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코로나 1차 접종자가 예, 8만 400명입니다. 예, 우리 전체 인구의 한 27% 정도가 접종을 예. 현재 맞으셨는데요. 7월 달에 50세 이상,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종사자들까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요새 이제 우리가 행정명령으로다가 노래방, 네. PC방까지 저희가 거기 종사자들 또 까지도 전부 조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또 이거 검사를 받으러 오는 그 인원이 대폭 늘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녹화 기준으로 지금 7월 6일까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이제 백신이 그래도 지난 6개월 전에 우리가 유행을 했을 때보다 그래도 뭔가 지금 안도하게 하는 상황은 있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뭐 물론 정부나 인천시 전체와 비교해서 큰 흐름은 같을 텐데 그래도 혹시 뭐 계양구에서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백신 접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네. 이게 확실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요양병원에서 한 병실에 있는 네. 6분이 같이 있는 병실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5분은 백신을 접종을 했고 네. 한 분은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안 하신 분만 확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백신 접종의 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하여간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안에 또 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예. 저희도 노력해야 되지만 예. 또 혹시 뭐 백신을 맞으면은 몸이 아프대더라, 뭐 네. 이상이 있다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피하시면 안 되지 네.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장님도 백신 접종하셨죠? 예, 맞았습니다. 예. 예. 뭐 편하셨습니까? 조금 좀 오한도 오고요. 네. 근육통도 조금 왔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 안내하는 대로 조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 계양구에 보건소 건립을 추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공의료나 감염병 대응에 당연히 어떤 역할과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예. 이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계양구는 구청 안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보건 활동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청 앞에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신축 중에 있고요. 예. 보건소가 신축되면은 아마 국민들한테 그 편안한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저희가 보건 서비스를 아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10개 구군 중에 우리 계양구 최초, 이제 인천시 최초로다가 저희 보건소에는 음압실을 만듭니다. 2개실 예. 정도를 만들어서 요새 그 감염병 환자들이 왔을 적에 네. 분류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염병에 예측되는 국민들은 네. 그 분류된 공간에서 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공간 분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들어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동안 계양구의 오랜 동안 어떤 행정이나 주민들의 상황을 봤을 때 뭐 인구도 당연히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일단 또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계양구를 친환경 자원순환청사로 정착시키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이게 또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또 정착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제가 청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네.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은 고민도 했고, 네. 저희 간부 직원들하고 공식적으로 토론도 했습니다. 예. 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사실은 그 대책이 그렇게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올 1월 1일부터 우리 구청사와 그 산하기관에 예. 일회용 컵이라든가 일회용 용기는 전면 다 금지한다. 그래서 아예 네. 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서부터 일회용 용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쓰레기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자. 그리고 분리수거를 좀 철저하게 하자. 사실은 구청에서도 분리수거를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작년서부터 각 과별로 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반입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과마다 돌면서 평가를 해서 그 문제가 있는 관은
벌칙을 주겠다. 예. 두 번째는 예. 아니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네. 국민들한테 지키라는 거는 이거 참 예. 말도 안 된다. 예.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예. 분리수거를 또 일회용품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 지켜가면서 국민들도 분리수거를 하십시오 해야지. 네. 우리는 안 하면서 예. 분리수거 하라고 국민들한테 홍보하면은 그것만큼 우스운 얘기가 어디 있겠느냐. 예.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이 예.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6월 30일까지 보면은 예. 저희가 1년에 작년에 31,7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6월 말까지 작년 대비 550톤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저희가 분리수거 또는 일회용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더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일조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시에서 그 2020년까지 그 매립지 직매립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그 전에 우리가 쓰레기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도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비대면 그 상황이 지금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한 연초 아니면 연중에 보통 이제 주민과의 대화도 하시고 예. 또 현장도 직접 살피고 이런 일들에서 좀 뭔가 다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주민과의 소통이나 현장 확인은 어떻게 해오셨어요? 저는 뭐 소통이라는 것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겸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장을 취임하면서부터 구청장에 바란다 세월에 올라오는 모든 민원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읽어봅니다. 그것을 읽어봄으로써 국민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직접 통화도 합니다. 그거를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직접 만나서 현장에 가서 또 주민들을 만나는 소통 뭐 두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소통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노력하는 것만큼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남은 이제 3선을 다 채우셨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단체장분들과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계양구청장에 누군가 예. 들어서실 텐데 예. 지난 11년을 해오시면서 예. 구청장의 자질이 어떤 것을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예, 이런 말씀도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또 주민들에게 하신 말씀까지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구청장의 자질이라는 것은 네.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까도 제가 소통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죠.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소통 없이는 구청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소통을 함으로써 국민들과의 갈등 또 구청을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 구청장께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소통에 좀 치중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예. 그래도 1년 남았습니다. 자, 예. 1년 동안 하실 일들 또 주민들께 한마디까지 해주시죠.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올해 계양구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한 35가지 정도 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은 제가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련한 시간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함께한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